오늘 그림은 베트남의 호이안입니다. 그리고 같이 소개할 이야기는 루악과 베트남 커피 이야기입니다. 여름 휴가 때면 매년 한두 달 커피 여행 가는 곳이 있습니다. 비행기로 4시간 정도로 가깝지만 커피 문화가 아주 많이 발전된 곳이 있는데 베트남입니다. 우선 베트남 커피에 대해 몇 가지 잘못된 걸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가끔 베트남 커피 하면 월남전 때 미군이 고엽제를 많이 뿌려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고엽제는 호치민 루트라고 남부 지역의 호치민 서쪽 지역으로 구치 터널이 있는 곳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요 커피 생산지는 달라시라고 호치민에서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리는 꽤 먼 북쪽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에 가시면 많이들 사는 커피가 루악 커피와 다람쥐똥 커피인데 결론만 빨리 말씀드리면 짝퉁 카피 루악은 많고 오리지널은 구하기 힘듭니다. 루악 비싸게 안 사시면 됩니다. 특히 다람쥐 커피인 콘샷 커피가 있는데 족제비 커피인 루악이 인기가 있자 다람쥐 커피로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람쥐와 상관이 없고 보통 커피가 맛이 없으면 향을 추가하는 가양 커피로 헤이즐넛 향을 추가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럼 다람이 커피라고 이름을 지었냐고 물으니까 그건 다람이가 헤이즐넛을 좋아해서라고 하네요. 우선 루악의 유래에 대해 말씀드리면 옛날 동남아 식민지 시절에 네덜란드인들이 인도네시아로 와서 후추나 커피 같은 농작물을 재배했는데 네덜란드인들이 관리 차원에서 원주민들이 이 커피를 손 못대게 하는 바람에 이 커피를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양 고양이가 산에서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하는 걸 보고 그걸 씻어서 커피를 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맛이 좋았답니다. 그게 루악의 시작이었습니다. 루악의 맛은 강한 우유향과 신맛과 부드러운 바디감입니다. 물론 로스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루악 특유의 향이 아주 진하고 부드럽습니다. 물론 고급 커피답게 풍미가 세고 뒷넘김이 좋습니다. 베트남은 사양 고양이 대신 족제비를 쓰는데 라오스 같은 곳에선 코끼리를 쓸 때도 있습니다. 베트남 루악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내추럴로 위즐이 산에서 맛있는 커피 열매만 먹고 만든 것으로 보통 우연히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게 잔당 4~5만원 하는 오리지널 루악으로 그거 주운 사람은 그야말로 횡재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농장 루악으로 위즐을 사육해서 만든 거예요. 보통 베트남에서 파는 건 이 농장 루악인데 자연에서는 위즐이 맛있는 커피 열매만 먹고 배설한 거지만 농장 루악은 족제비를 굶겨서 억지로 먹인 거라 자연산보다는 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연산 위즐이 평균 10에서 15년 정도 사는데 사육 위즐은 3년 정도 산다고 하니 동물학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베트남에서 연간 생산되는 파미즐 커피 생산량이 200만 톤 된답니다. 이 정도 생산량이면 베트남 전체를 위즐로 덮고 남을 정도라 당연히 카피가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웃기는 건 이 카피 위즐도 파미즐과 맛 차이는 10% 정도라 일반인이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위즐 커피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유명한 베트남 프랜차이저인 중후엔 커피에서 에너지 메뉴를 시키시면 됩니다. 다만 지점 따라 맛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즘은 세계에서 제일 고가 커피하면 신의 커피라는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라고 생두 가격이 1kg에 200만원이 넘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루악이나 코끼리 커피가 아주 고가로 취급되었습니다. 코끼리 커피는 특히 태국 아난타라 호텔에서 팔았는데 라오스 같은 곳에서 코끼리에게 커피 열매를 먹여서 만든 거라 좀 더 부드럽고 향이 좋은 커피가 만들어지는데 가격이 루악의 2배로 잔당 10만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프랜차이저 커피를 짧게 정리하고 가면 중흥엔과 하이랜드, 콩카페, 펑럭 등이 있고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강배전에 쓴 로부스타로 연유의 강한 단맛으로 중화한 커피를 선호했습니다만 중흥엔 커피와 하이랜드는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러운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랜드란 이름도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아라비카 원두를 말한다고 추정하고 중흥엔 커피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중국의 중원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맛이 아닌 중간의 부드러운 맛이라는 것입니다. 콩카페는 전통적인 베트남 커피 스타일로 여기는 코코넛 커피와 수박 주스가 정말 맛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순위는 다분히 개인적인 추천 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이랜드 커피는 하노이 서호 가기 전에 있는 지점이고 사이공은 랜드마크 81 지하 하이랜드가 좋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콩카페는 하노이 요셉성당 앞에 있고 사이공은 동코이 2층 콩카페가 정말 좋습니다.
특이한 커피로는 하노이에 에그 카페인 기안 커피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크게 2개 도시에 유명한 커피 맛집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선 많이들 가시는 호치민의 커피 맛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추천하는 곳은 420 로스터리 투 카페입니다. 몇 년 전에는 시내에 있었는데 지금은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의 디삼 지역에 있는데 자세한 건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 카페의 에티오피아 핸드드립 커피가 와인향이 꽤나 좋습니다. 단맛은 거의 없지만 후미가 세고 기본적으로 와인향 베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흑백 디자인의 로스터리 카페로 XL3 카페입니다. 원래 이름은 다낭에도 체인점이 있는 43 팩토리 커피였습니다. 이곳 라오야 커피는 모가 맛이 나는데 신맛이 아주 강합니다. 처음에는 모가 맛이 나다가 조금 스월링하면 산미가 좋은 화이트 와인 맛이 납니다. 또 여기는 보기 드문 머신들이 있는데 라마르조코 레바 X로 수동 프레스 머신이 있습니다. 그라인더는 애소용으로는 디팅 랩스윗과 말코닉 280을 쓰고 있습니다. 위치는 호치민의 랜드마크인 벤탄 시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울린 카페인데 여기는 좀 멀어서 시간적으로 여유되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인테리어와 디자인도 좋고 커피 맛은 꽤나 훌륭합니다. 위치가 꽤 먼 뒤칠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키오 카페인데 체인점이라 오키오 카페 투도를 추천합니다. 투도는 지명인데 시내 한복판 아트 거리 2층에 있습니다. 2층 위주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라비의 커피 420 하바중입니다. 위치는 디삼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에브리 하프보 티사오입니다. 일곱 번째는 랜드마크 에이티원 부근에 있는 UCC 커피입니다. 일본 프랜차이저인데 강배전의 럭셔리한 바디감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워크샵 커피인데 시내 루프탑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4층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 빼곤 다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몇 년 전 베트남 바리스타 챔피언십 카페인 보스가로스 카페입니다. 420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세한 건 따로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노이 커피 맛집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노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엑시드 8입니다. 위치는 시내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커피 맛이 좋은데 여기는 드리퍼를 50도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베트남 망덴 지역에 산미가 좋은 원두가 들어오는데 혹시 망덴 원두가 있으면 꼭 드셔보세요. 망덴은 거의 과일 주스에 가깝습니다. 과일향이 세게 나는데 비싼 원두 수준의 열대 과일 주스 맛이 납니다. 두 번째는 올데이 커피인데 항군에 있는 본점을 추천합니다. 거기는 베트남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미스터 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리필드 커피로 카페가 좀 작지만 맛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네 번째는 인테리어와 디자인과 커피맛 모두가 좋은 하바구 파인 커피입니다. 여기는 럭셔리 마케팅으로 가격은 좀 비싼 편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라인더를 맺저 GM으로 칼날을 달리해서 핸드드립용과 애소용으로 2대가 있습니다. 그 외 많은 커피 맛집들이 있는데 특히 서우와 호안키엔 부근에는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도시별 개인적 추천 순위는 댓글에 링크로 따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감상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꾸뻑. 그리고 팬이어 어플로 재생하시면 더욱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작가의 작업 속도와 작업 화면 그대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